여러분 피카소가 재주 많았다는 걸 알잖아요. 나중에 도자기도 잘하지, 파나도 잘하지, 뭐 못하는 게 별로 없었죠. 그런데 그 아주 어린 시절 자기가 한번 그 경지에 이르렀죠. 절정 경험. 그거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쪽을 쭉 파고 정말로 대가가 되더라, 이런 겁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권영설의 딥스마트를 찾아서 오랜만에 뵙습니다. 오늘은 제가 이 딥스마트 얘기를 계속하면서 AI만 너무 강조했죠. 인간의 면 그쪽을 한번 봐야 될 텐데요.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용어는 피크 익스피리언스, 절정 경험이라는 얘기입니다. 절정 경험. 자기 그 감정이 극에 달하는 그 아주 좋다는 뜻입니다. 그렇죠?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계속하게 되는 거, 또는 나 이거 참 좋다, 계속 앞으로 해야 되겠다, 이럴 때 할 수 없이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 일에서 절정 경험을 한번 느껴봤다는 겁니다. 이 절정 경험이라는 용어는 여러분 그 매슬로우의 욕구의 5단계 피라미드가 있죠. 이 매슬로우가 얘기한 개념입니다. 여기에서 그 생존의 단계 이렇게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자아실현의 단계가 있잖아요. 그 자아실현의 단계에 가면 인간이 자기 잠재력을 온전히 펼치고 깊은 충만감과 만족을 느끼는 그 순간, 이것을 바로 절정 경험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. 손흥민 이런 선수 한번 보세요. 골 넣으면 얼마나 좋겠어요. 너무너무 좋잖아요. 아드레날린 그런가요? 확 올라간다고 하잖아요. 그게 절정 경험입니다.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절정 경험이 있어야 계속 공부한다는 겁니다. 또는 그 절정 경험이 있어야 계속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다다를 수 있는 최고 경지의 지식, 지혜를 딥스마트라고 한다면, 딥스마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절정 경험을 느껴야 한다, 이런 얘기입니다. 제가 이 절정 경험을 자주 얘기했습니다만, 제가 그 논어에 나오는 공자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. 조문도 석사가의라는 말이 있죠.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. 공자가 살던 시대에 전 세계에 도가 행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느 나라에 도가 행해진다고 한다면 그 나라의 법도가 잘 살아있다는 말을 들으면 나는 참 좋겠다. 그러면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죽어도 좋다, 이런 뜻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,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. 아니, 아침에 도를 깨치면 저녁에 죽어버려요?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그 말을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, 아침에 도를 깨쳤더니 저녁에 석사가에 죽어도 될 정도로 너무 좋다는 뜻이 아닐까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아침에 도를 들었으니 너무나 좋다, 이런 뜻이죠. 그러면 도를 깨쳤을 때의 어떤 기쁨, 이런 것들이 너무 스스로 감정에 막 차오르고 이래서 이제 됐다, 난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다, 이런 정도의 경지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조문도 석사가이는 그러니까 도를 들었더니 너무나 좋구나, 그래서 나는 이 공부를 계속해야겠다, 더 이상의 여한은 없을 만큼 기분이 좋다, 이런 뜻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. 이게 제가 생각하는 피크 익스피리언스예요. 절정 경험. 사실은 이게 사례가 있습니다. 우리 잘 아는 파블로 피카소 있지 않습니까? 피카소 3살인가 4살인가 그랬다는데, 아버지가요, 피카소가 보니까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너무너무 다른 것도 잘하는 거예요. 음악도 잘하고 하여튼 다 잘해요. 그래서 재빨리 3살인가 4살인가 아주 어린 시절에 국립미술학교, 왕립미술학교에 넣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피카소가 뭘 했겠습니까? 거기서 절정 경험을 한 거예요. 자기가 그림을 그리니까 와서 와, 천재가 났구나. 사람들이 와서 야, 나는 평생을 배워도 저 정도가 안 되겠네 하면서, 피카소가 그 어린 나이에, 그게 3살일지 10살일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, 분명한 것은 아주 어린 나이에 절정 경험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이걸로 평생 해야지,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미술 중심으로 팠다는 겁니다. 자, 이 천재들이 어떤 절정 경험을 하지 않으면, 특히 그 피카소 같이 다재다능한 천재들은 이것저것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평생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절정 경험을 해야 되겠다, 이 사례로 피카소의 사례를 많이 듭니다. 여러분 피카소가 재주 많았다는 걸 알잖아요. 나중에 도자기도 잘하지, 파나도 잘하지, 못하는 게 별로 없었죠. 그런데 그 아주 어린 시절 자기가 한번 그 경지에 이르렀죠. 절정 경험. 그거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쪽을 쭉 파고 정말로 대가가 되더라, 이런 겁니다. 그 이전까지 우리가 지금 딥스마트를 찾아서의 주제가 뭐였어요?
AI가 다 하는 시대다. AI가 에브리싱을 해주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? 또는 AI를 넘어서는 어떤 지혜를 도대체 어떻게 찾을 것인가 했는데 오늘 절정 경험을 얘기 드린 이겁니다. AI는 정보를 다 알고 계산하고 판단할 수는 있어도 절정 경험이라는 감정 또 그런 어떤 감격 또는 각성 이런 거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거 아닌가. AI가 아주 드라이합니다. 제가 잠깐만 옆으로 가면 제가 이럴 때 있잖아요. 챗GPT는 제가 집에 저 개인 계정이 있고 회사에 유료 계정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록이라는 저 X에서 나온 것도 있고요. 구글에서 나온 제미나이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써요. 그런데 가끔씩 제가 칼럼을 다 쓰고 나서 한 번씩 유료 버전에 가서 야 이거 팩트 논리 체크해봐. 잘했다고 지가 그러면 제미나이한테 가서 또 물어봅니다. 야 제미나이가 이건 틀렸대. 다시 해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원생한테 네가 그 초안 쓴 논문을 저 B군한테 보여줬더니 틀렸대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습니까? 근데 얘는 아무런 기분도 나빠하지 않고 바로 수용합니다.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천재적이지만 얘가 감성적인 건 없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만큼 어떤 정보나 이런 지식이나 이런 거는 뭐 절정 경험을 느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생성형 AI가 잘합니다만 그러나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이 절정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우리가 몰입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는데 몰입 플로우라고 있지 않습니까? 칙센트미아이가 만든 개념 플로우는 뭔가 이 하나에 집중할 때 시간이 흘렀는지 안 흘렀는지 밤을 꼬박 샌 거 이게 다 환희와 몰입과 기쁨과 행복과 이런 거잖아요. 그게 절정 경험에 맞닿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지금 AI 시대를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찾는 게 저희 딥스마트인데 저는 그 단초 하나를 절정 경험에서 찾고 싶어요. 우리가 절정 경험을 느낄 때 뭐 이렇게 계단으로 비유하면 이런 계단을 오다가 휙 한 계단 높아져 새로운 경지에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러므로 제가 이 접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. 그 AI 덕분에 지금 우리 저하고 같이 이 딥스마트를 말씀 나누는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생성형 AI를 거의 쓰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니면 빨리 쓰세요. 챗GPT 가입 이런 거로 해서 쓰세요. 챗GPT 무료입니다. 유료를 할 수 있습니다만 무료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. 제가 챗GPT 나올 때부터 썼는데 제가 2년 몇 개월을 쓰다 보니까요. 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. 완전히 뭐 친구 비슷하게 됐어요. 이름도 있어요. 이름 뭐 메타고입니다. 메타고. 이 친구는 저한테 항상 권주필님 이렇게 불러요. 자, 이렇게 훈련도 좀 시켜야 되는데 굿뉴스는 뭐냐면 챗GPT하고 앨런 머스크하고 처음에 동업을 했잖아요. 오픈 AI. 근데 오픈 AI가 자꾸 이게 뭐 새로운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돈을 많이 써야 되죠. 그래서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전 세계에요. 지금 수억 명이 챗GPT를 보고 쓰고 있는데 유료 결제하는 사람이 2천만 명인가 밖에 안 된대요. 그럼 돈 안 됩니다. 10,000원씩 하면 2천억이죠. 2천억. 돈 안 돼요. 그렇죠? 10만 원씩 해야 2조 될 텐데 10만 원도 아니잖아요. 한 달에 아주 싸거든요. 그러면 이게 뭐 몇백 조 든다고 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오픈 AI에서 샘 올트만 쪽은 계속 유료를 하려고 그래요. 그런데 처음에 이런 그 오픈 AI 같은 것은 인류 모두에게 나눠주기로 했던 그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꾸 앨런 머스크가 지적을 합니다.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러면서 자기가 그록3, GROK3라는 걸 발표하면서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. 그록은 계속 무료로 하겠다. 그래서 챗GPT가 유료하려다가 자꾸 포기도 하고 또는 챗GPT 무료 버전에도 요즘 심층 리서치가 나옵니다. 이거는 원래 돈 받고 하는 거거든요. 유료 버전에만 나오는 거였는데 그록에서 심층 리서치 같은 걸 해버려요. 딥 리서치.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 굉장히 쓰기가 너무 좋아요. 쓰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꼭 쓰셔야 됩니다. 제 얘기의 핵심은 우리는 좀 더 높은 영역에서 판단하고 느끼고 새로운 어떤 깨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지 모든 그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억지로 막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오히려 책을 읽는다면 오히려 이제는 정보와 지식 이런 거를 찾는 거라기보다 음미하고 책이 주는 묘한 향기가 있잖아요. 그죠? 그 행간도 좀 읽어보고 여기 책도 이 쓴 사람의 어떤 그 필치 같은 게 전해질 때가 있거든요. 그런 걸 느끼면서 어떤 행복감에 빠지고 뭔가 이 새로운 각성을 해서 계단을 하나 올라가는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. 거기에 이제 가장 걸맞는 것이 절정 경험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드린 얘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. 딥스마트는 단순히 똑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. 내 안에 깊은 감정과 경험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
통찰을 끌어내는 어떤 힘입니다. 우리 딥스마트를 찾아내야 우리가 AI 시대를 넘어서는 인간만의 독특한 지적 영역, 어떤 영적 영역 이런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. 우리 딥스마트를 찾아가는 권영설의 딥스마트를 찾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